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 좀 차분한 하루의 시작인데 미국 시장도 차분하게 약보합 파란색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뭐 아무래도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기 하루 전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기대는 올해 3번, 내년 3번 이렇게 총 6번 금리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연준 위원들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한두 번 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이상 차이가 난다라면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이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회견을 하는데 예. 특이한 점이 파월 의장이 역대 다른 의장 대비 기자회견 때 주식 시장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역대 회견 총재들이라든가 의장들 회견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파월이 회견할 때는 그래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도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 나오면 이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매파적 발언하면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빌미가 돼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이제 두 가지 다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어떤 것들이 가동이 됐고요. 또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자칫 금리나 기대가 좀 약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감정적으로 물론 뭐 이제 대꾸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서로 뭐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예, 뭐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가 좀 급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신경 쓰는 거 아무래도 정부 부채가 많아서 네. 지금 정부 부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국방비보다 많거든요. 지금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리가 안 내려가 아무래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또 일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채권을 워낙 많이 보유해서 예. 본인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게 좀 파월을 좀 미워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금리나 기사가 하도 이제 기정사실처럼 내려졌기 때문에 내리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관해서 또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반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만약에 뭐 그냥 원론적으로 차라리 뭐 지표 보면서 데이터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 물가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라면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나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구가 나오는지는 좀 조심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뭐 새로운 연준 이사가 임명이 됐다고요?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까요? 예, 어제 연준이사 임명된 사람이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임기 전에 그만두게 됐고 그 사람의 임기를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내년 1월까지 파견 나가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사니까 이제 상원의 표결을 맞춰야 되는데 48대 47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겨우겨우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예. 이 사람은 이제 미션이 분명하잖아요. 내년 1월까지 금리를 어떻게든 내리도록 거기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뭐 FOMC 회의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이제 표결할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원래 트럼프의 의도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이사로 지명이 된 네. 사람이고요. 이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이사, 그러니까 리사 쿡을 사임시키고 그 사람의 표결을 막으려고 했던 게 목표였는데 리사 쿡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도 된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또 판결이 나왔거든요. 개인적인 비리로 이제 이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거는 아니다. 이번 회의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의에 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극단적으로 연준을 흔들려고 했던 거는 일단 실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새로운 연준 이사가 임명된 것 자체가 당장 이번 회의에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증시 흐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좋았어요.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0포인트나 올랐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하락 종목 수가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그 하락 종목 수 비율 자체가 2배 정도 많았거든요. 어. 근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네.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거의 전체 지수 상승폭의 한 8, 90% 정도 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예 이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달랐던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제는 이제 하락한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만약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외국인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워낙 두 종목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거고 두 종목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종목을 현금화 시켜놓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떤 합류를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은 뭐 FMC 이후에 현금을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네. 두 종목은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지수 자체를 올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예,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서 지수와 실제 종목 간에 좀 괴리감이 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방송을 이제 듣고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과대 해석입니다만 저희가 어제 아침 시간에 전망했던 그런 흐름과 좀 어제 비슷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어느 정도 현금화하려는 의지가 이제 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10일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예. 근데 뭐 10일 이상 올라간 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가 된 건데,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웬만한 종목군들은 저점 대비 뭐 두 자릿수 이상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에 워낙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등등 좀 걱정하려고 작정하면 걱정할 거리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게 맞다. 더군다나 이제 F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 주식 시장,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반도체 주식에 집중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향후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예, 근데 이게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열어놓고 볼 때 가장 돋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증권업종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거래 대금이 당연히 증가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음. 이런 어떤 산업을 전체를 열어놓고 볼 때 단계별로 볼 때 가장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좀 안 올라간 게 어느 업종일까라고 따져놓고 보면 반도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건 알지만 이미 상반기에 아주 강력하게 주가가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가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위치에서 매수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못 올랐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던 거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그대로 생산해 주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주문 생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문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삼성이 공장을 만들어 놔도 주문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음. 걱정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주문을 해주고 애플이 주문을 해주고 뭐 시장 소문에 의하면 뭐 퀄컴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예.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거였는데 이게 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또 실적이 나빠진 거야, 이런 걱정도 네네.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100%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D램, 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범용 반도체 가격이 이제 AI가 워낙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 이상까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사상 최고치하고 비교해 보면 지수는 최고치인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가 96,000원대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8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이 싼 주식이다라고 또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장주를 쫓아가는 것,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소외된 주식들, 업황들, 기업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이 700조 원이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이제 두 종목 합산 시총이 700조 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렇죠.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 자금이 떨어지게 되는 예, 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가 이제 전형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당장 코스피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가 많아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대형주들이 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표현할 때 수급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특정 종목으로 막 모든 게 쏠려가게 됐을 때 특히 코스닥이 부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거나 SK하이닉스를 사거나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 또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못 오르고 특정 종목만 골라서 올라가는 이제 차별화 장사인데 다만 이거는 앞으로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등장일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강세장일 때는 주도주 몇 개가 강력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소외받는 그런 예.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의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의지 드라이브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은 상황에 조금 우려되는 점을 먼저 좀 여쭤보면 어제 기사인가요? 봤더니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예탁하거나 뭐 이렇게 안전자산을 두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에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조금 과열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예. 예탁금은 약간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제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예.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이틀 후에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규모가 비슷합니다. 예탁금 늘어났다라는 거랑 아, 최근에 매도한 자금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질 예탁금을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한 자금 말고 변한 게 있느냐. 근데 실질 예탁금은 사실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개인들이 매도한 자금이 유입된 거라서 네.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한 80조 원 정도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를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좀 변곡절 맞았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수요일 장은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지 잠시 후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블로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